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또는 앞으로 이 부분이 그 나비 효과처럼 지금은 뭐 바닥에 있지만 호재로 반영을 해가지고 더 큰 상승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뉴스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공개까지 11시간 걸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제도권 끌어들이기 본격화. 자, 이렇게 세 번째 준비가 됐고요. 첫 번째 기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궁금해 하시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공개까지 11시간 걸렸다. 결국에는 또 이제 늑장 대응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지난 2월에도 해킹 이슈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 광고도 보면은 뭐 고객들 뭐 자산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최고의 뭐 보안, 1등 보안, 1등 거래소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또 이게 해킹이 이제 됐는데요. 저도 이거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지난 이제 어젯밤이었습니다. 그전엔 뭐 긴급 점검도 있었긴 있는데 새벽에 1시 정도에 이제 공지를 이제 올리고 나서 의심이 되니까 오전에 또 이제 공지를 올렸거든요. 해킹이 돼서 350원 정도 이제 탈취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분명히 접했단 말이죠. 1시 정도에 접했는데 눈 뜨고 당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해킹 당하고 나서 이제 고객들자는 콜드워스로 옮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 악재 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오히려 그 코인들 이렇게 그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한번 그 비트만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또 해킹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그 해킹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는 앞으로의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1금융권의 수준의 보안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안 쪽에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회원님들의 또 투자자분들의 그런 자금을 지켜주겠다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거래소입니다. 자, 뭐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이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소잃고도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해킹, 그렇죠. 빗썸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뭐 공개까지 11시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 전에는 더 걸렸습니다. 일단 CG 한번 보시고 지나가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19일 오후, 어제 오후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나와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었죠. 1시 30분에 입금 제한을 좀 조치를 했었고요. 금요일 오전에 9시 40분에 해킹 신고를 하고 이제서야 통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총 11시간 정도 소요됐다라고 상당히 좀 늦장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전에 16일부터 해킹 공격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습니다. 16일에도 다시 한번 해킹 때문에 이제 점검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해킹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좀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빗썸 거래소 측에서도 그 당시에 코드월렛으로 일부의 자산을 좀 옮겨놨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16일부터 지속적으로 해킹에 대한 예견이 되고 있었고 해킹에 대한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거는 상당히 거래소에서 이 보안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요. 자, 빗썸 거래소에서는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해킹됐던 그런 350원 가량의 코인은 본사 소유분이고 이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거래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이 미흡해서 투자자들이 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돼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큰 피해다라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사이버 보험에는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들어져 있지만
그 투자자분들에 대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재산 담보 보장은 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또 밝혀지면서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얘기했죠. 뭐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백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률 산출이 어려워서 이제 자산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좀 보험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보다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좀 먼저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상화폐 빗썸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 해외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적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죠. 주식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런 가상화폐 문제, 오늘 해킹됐던 문제를 또 토대로 얘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있고 이제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지지선에서 반등을 받아주면서 이제 오늘의 이 아픔이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해하시고 계신 분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코인까지 모두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목요연하게 빗썸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요. 여기서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빗썸 거래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문제 제기 시 이제 투자자인데 이제 이렇게 그 전가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뀐 게 좀 약간 흠이라면 흠일 수 있는데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미꾸라지 같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이제 잘 피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철두철미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정의한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 두 번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뭐 금융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죠. 정치권에서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엔 금융정보하고 합쳐서 이제 뭐 그 국회의원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강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거래소를 오픈할 때는 등록제거든요. 통신판매 중개업이라서 이제 그 신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바뀐단 말이죠. 신고제로. 이 신고제가 그러면 기존에는 뭐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본금과 그다음에 투자자 안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다 준수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나서 이제 거래소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에 대한 헤드라인만 보면 상당히 국내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설명드렸죠. 거래소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등록만으로도 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닙니다. 금융분석정보원의 신고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좀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자, 그렇게 허가를 받기까지는 당연히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좀 준수돼야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마련해놓고 국회에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허가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신고를 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규제를 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마련되고 있는지가 좀 문제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규격은 일반 제도권 내 금융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법규라든지 제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거는 뭐 상당히 좋은 호재성 뉴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 이제 최대 3천만 원의 이제 징계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의심 거래 보고입니다.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러 자금 조달성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그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거래소에 대한 영업 정지까지 하겠다. 그만큼의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칼을 빼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죠. 영업소에 대해서 그 거래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리면 그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역시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코인 해킹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좀 뒤로 하고 좀 앞으로만 보여지기 식으로 좀 제도권을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첫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 기사만 보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저희 제도권으로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로 인해서 저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번에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너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확인을 안 시켜도 뭐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시정이 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품어서 제도권 내에서 확실한 규제와 규정으로 좀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제나지만 제도권 내의 금융시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래소를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발의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가상화폐 관련 문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제3의 뭐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제도권을 뭐 편입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이제 눈이 뭐 한국에 이제 쏠려 있다 이렇게 뭐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뭐 재무장관 주이시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까지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빨리 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뭐 속도전 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윤곽에 나오려면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제도권 끌어들이기 본격화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논할 건데 어제 뭐 제가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뭐 스퀘어 뭐 중간 이렇게 결제 업체인데 비트코인 뭐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이게 라이센스로 취득을 하면 이제 뭐 5년 만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뭐 거래소라든지 매매를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주에서 이렇게 취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고 이제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1대1 뭐 개인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기관들 참여가 이제 꾸준히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뉴욕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제도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와는 조금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아니다라고 좀 못을 박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천프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번 뉴욕에 대해서 이제 스퀘어죠. 스퀘어가 이제 결제 서비스입니다. 결제 서비스 기관인 스퀘어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자, 이번에 뭐 스퀘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별다른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시장의 좀 투명성을 유지하고 제도권 내의 편입을 좀 의미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기관이라든지 여러 백만장자,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넘는 고액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가상화폐를 좀 시장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증권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에 포함시켜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키고 제도권 내에서 정부가 관리하겠다라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죠.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권 내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소속들이 좀 규제나 여러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좀 묵묵부담인 상황, 좀 많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U죠. 유럽연합에서는 22개 국가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하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등 뭐 여러 나라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랑 좀 접목시켜서 본다면 자, 국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깝고 상당히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가상화폐가 뭐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코인레일 빗썸에 대한 해킹 사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정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불신이 있을 수 있다. 좀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지금 거래소는 너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회원들의 또 투자자들의 참여 수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지금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한다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가상화폐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경험이 있다라는 리서치 조사가 나온 만큼 자, 국내에서도 이런 개인 투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또 개인 투자 보호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거래소에 대한 그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좀 하루빨리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잠깐 짧게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금감원 이제 태스크포스가 현재 있습니다. 가상화폐 TF팀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코인 119 방송을 보셨더라면은요. 뉴욕주 모델을 이렇게 따라 하려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욕주에서 스퀘어사에서도요. 이렇게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한 만큼 그 취득하는 과정, 이제 일련의 과정 중에 어떠한 항목들이 이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만한 그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